네, 이번 시간은 건축법의 기초이론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시냐면 건축법의 기초 첫 번째 강의로서 건축법의 간단한 소개와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용어들을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 이론이지만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건축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은 한마디로 이 건축 허가라는 행정 절차, 행정 심사를 받아서 공사를 착수하고 완공됐을 때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제도, 이거를 배우시는 절차입니다. 자, 건축법 자체가 이런 절차를 배우는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 같은 걸 할 때 건축 허가를 받고 행정관청들한테 받습니다. 자, 공사를 착공신고하고 2년 안에 착수하셔야 되고, 만약에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건축 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고 완공이 되면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사용 승인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7일 이내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한번 보고 건축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건축허가권자는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시, 군, 구청장님이 원칙적 허가권자인데, 예외적으로 21층 이상 대형 건물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님도 허가할 수 있다. 자, 주의사항은 도지사님하고 국토부장관님은 허가권자가 아니다. 도지사님하고 국토부장관님은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절차는 뒤에 가서 또 한번 나올 건데 미리 한번 좀 보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건축법에서 시험에 나왔던 용어들이 있는데 지하층의 쟁점은 요 건물에서 요 부분 층이 지하로 볼 거냐. 자, 언뜻 보니까 요 정도는 지상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은 뭐냐면 한 층 높이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여기 밑에 층, 여기 밑에 부분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윗부분 바닥의 윗면까지, 윗면에서부터 윗면까지 층고가 4m다. 그리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요 평균 높이가 당해 4m의 2분의 1, 요거 2m 이상. 그럼 여기가 이제 만약에 2m 이상이니까 뭐 2.1m, 2.2m 이렇게 되시면 지하층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층 높이의 절반 이상으로 묻혀 있으면 해당 층의 반 이상이 묻혀 있는 겁니다. 층 높이에 이 부분 묻혀 있는 깊이가 반 이상이 되면 2m 이상처럼 4m니까 4m의 반이면 2m니까요. 이렇게 절반 이상 묻혀 있으면 지하층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축물 바닥이 지표 아래에 있는 층인데,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데 바닥면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4m, 2m 이상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으면 지하층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리모델링은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손 또는 증축, 개축하는 행위다. 자, 이렇게 우리 건축법에서도 리모델링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대손 공사 또는 증축 공사, 개축 공사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발코니는, 자, 여기가 발코니죠. 2층에 여기 벽면에 이렇게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이 발코니. 자, 베란다랑은 틀립니다. 베란다는 2층과 3층의 면적 차이에 따라서 생기는 공간이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는 3층 벽면에 붙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2층의 위에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3층에서. 3층의 바닥 면적하고 2층 바닥 면적의 차이를 여기 베란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층 자체의 벽면이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이 발코니다. 그래서 여기를 발코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 베란다, 여기가 발코니, 여기 테라스라는 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코니는 건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관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자, 이거는 아닙니다. 베란다고, 이게 발코니입니다. 그런 형태를 한번 좀 보시고, 자, 네 번째는 고층 건물.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3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120m 이상. 자,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고층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건축법은 한 층을 4m로 보기 때문에 30층 이상이면 건물 높이로 쟀을 때는 120m 이상이 되는 거고,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200m 이상이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초고층 건물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자,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은 여럿이
같이 이용하는 건물로서 건축법 규제를 일반 건물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더 세게 받는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일반 건물보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두 종류가 있죠. 자, 보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2층, 3층, 4층 같은 바닥 면적을 모두 합쳐서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 이게 이제 터미널 같은 것들이죠. 의료시설,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숙박, 관광호텔 같은 거. 자, 이거 외우실 때 5,000 이상의 문, 종, 판, 운, 의, 숙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문, 종, 판, 운, 의, 숙 이렇게 하셔서 문, 종, 판, 운, 의, 숙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자, 그 다음에 16층 이상 건물은 건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시는 겁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을 공부하실 때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이니까 사람 이름 외우듯이 문종판 씨하고 운의숙 씨가 둘이 부부인데 다중이용 건축물에 놀러 갔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올해 예상 문제입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문종판, 운의숙 이렇게 6개에다가 추가로 또 이렇게 하얀색 부분 6개를 추가하셔서 12가지가 준다중이용 건축물. 근데 위에 보니까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5,000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입니다. 문종판 씨하고 운의숙 씨. 자, 조심할 거는 문화 및 집회 중에서 극장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동식물원은 제외하고 동식물원은 다중이용에서 제외한다.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문종판, 운의숙.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자,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문, 종판, 운의숙에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6개를 더 추가합니다. 노유자 시설, 교육연구, 운동, 그 다음에 위락, 관광, 휴게, 장례시설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자, 이렇게 문, 종판, 운의숙 이렇게 하시고 나서 노유자들이 자, 운동하고 교육받고 노유자들이 교육받고 운동을 하고 관광 휴게시설 가서 위락하고 놀다가 장례시설로 갔다. 이렇게 자, 노유자, 교육, 운동 자, 위락시설 가서 관광 휴게하다가 장례시설로 모셨다. 이렇게 하셔서 6개를 추가해가지고 자,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정리할 건데 그러니까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문종판, 운의숙에다가 추가적으로 6개를 더 넣는 겁니다. 노유자, 교육, 운동 자, 관광, 휴게, 위락, 장례인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는 업무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시면 아마 업무시설이 답일 거니까 업무시설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더라도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고 자, 다음 특수구조 건축물 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형태의 보나 차양 자, 지붕구조물 보나 차양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물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면 특수 구조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건축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자, 실내 건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요 4개에다가 칸막이로 구획하는 공사를 추가하셔서 자, 실내 건축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 자, 건물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공사. 그다음에 벽이나 천정, 바닥의 재료에 대한 공사. 자, 건물 실내 난간, 창호에 대한 재료 공사. 건물 실내 전기, 가스, 급수에 대한 공사. 그 다음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이렇게 이제 실내 건축에 해당되는 거를 칸막이, 벽이나 천정, 바닥에 대한 재료 설치, 건물 실내에서 난간, 창호, 출입문 같은 재료 설치, 실내 전기, 가스, 급수, 그 다음에 건물 실내에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재료 이런 것들이 다 실내 건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게 강의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하시고 두 번째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